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괴산은 땅 지역과 다르게 이미 어울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괴산이 면적으로 제가 듣기에 서울보다 넓대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선생님들이 괴산을 6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6개 권역의 대표 활동가들이 있고 권역 활동가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읍내를 포함한 소수하고 문광면에 거기 세 권역을 읍내 권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대표 활동가를 맡고 활동하고 있는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센터가 생긴 이후에 저 읍내 권역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들을 받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권역별로 청소년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읍내 권역은 청소년 카페 어스라고 이 도서관 지하에 있거든요. 그 어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이 센터가 있으면서 교육청과 연계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고 이러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카페 어스는 지금 생긴 지 4년 차를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하여튼 읍내 권역 아이들이 월 한 500명 정도, 물론 이제 같은 아이들 반복되지만 월 이용 어느 건수로 생각해보면 한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 카페 어스는 월요일 날은 도서관이 휴관이어갖고 닫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5시간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은 자유롭게 와서 쉬고 놀고 간식 먹고, 그리고 자기네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매일매일 5시간을 마을 활동가들이, 읍내권역 마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킴이 선생님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모색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읍내권역 활동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제 마을 활동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마을을 알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지도나 그리고 이제 테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읍내권역의 작년에 2개의 괴산 읍내권역 마을 보물찾기라고 하는 명목으로 2개의 지도 같은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 교육과정으로, 마을 교육과정으로 이제 올리고, 마을에서 의뢰하면 나와서 저희 마을 활동가들이 같이 다니면서 가이드하고 안내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거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우리마을 발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권역에는, 저희 읍내 권역에는 32명의 마을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을 학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마을 학교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읍내 권역이라고 하는 공통으로 모색해야 되는 마을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마을에서의 교육자치, 읍내 권역의 마을에서의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권역 이제 활동가들이 같이 하고 있는 과정에 센터에서 어쨌든 교육청과 연계해 주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좀 받으면서 마을 자체에 대한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춘천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활동하는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이 읍내권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마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사실은 읍내권역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근데 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월 1회 회의를 하거든요. 읍내권역 회의를. 근데 그 회의가 정례화되고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그 회의가 정례화되고 안정화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그 회원들의 인식들이 높아지는 과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센터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지점이어서 더더욱이나 저희가 읍내권역에서 모일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센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들을 지원해 주죠. 저 가령 5분이 지난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역이 나눠지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괴산에 내려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면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계속 정주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할 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 중심에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센터 안에서 그 센터의 일들과 마을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교육 활동가들인 거잖아요. 저처럼요. 저 사실은 오늘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포럼과 마을교육센터 때문에 거기 일 안 가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앞으로도 이 센터는 더 공고하게 거점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확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사업들을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들은 더더욱이 늘어나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그 권역 대표 활동가들한테 한 달에 활동비로 한 3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이 마을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대표 활동과 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은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훨씬 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역을 대표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이죠. 일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시간이죠. 이 두 개까지 있었는데 세 번째가 없었다가 센터에 공간이 마련이 되면서 힘을 내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람과 시간과 공간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힘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비나 예산이라는 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산은 11개 읍면입니다. 근데 11개 읍면이 모두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가지고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읍내군 발표였었고요. 두 번째 발표는 지역 연계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저희 계산에서는 방금 읍내 어스를 비롯해서 연풍 쪽에서의 나무근을, 그 다음에 청천 쪽에서의 청천 엄마랑 송면 지역의 하늘지기 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칠성 지역의 북두칠성을 담당해 주시는 김현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청 관련해 꽃 5곳을 말씀드렸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 청안면의 백봉초등학교에서는 또 다른 예산으로 도담도담이라고 하는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이 가물면에서 있어서 청소년들의 돌봄에 관한 장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김현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카페 북두칠성 대표 김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역 연계 돌봄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저희 칠성 면내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좀 의지하고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청소년 북카페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사실은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또 여기 행복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그리고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에 동문회에서 공간을 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여기를 이용하게 될 친구들이 함께
북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직접 가구도 지역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하고 네, 그러면서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애정을 가지고 그 공간들을 이용하고 또 이제 외부에는 지역 안에 그 동문회에서 공간을 내줬다. 되게 의미 있는 사례다 해가지고 그 선진지 견학 코스로 각광받는 그런 카페였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는 그 여기 괴산 읍내 어스가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대도시에 집중되는 그게 우리 괴산 군 내에서도 읍내 권역으로 집중되는 반면에 칠성면의 아이들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이용하는 그 카페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지역의 아이들도 감소를 하고 또 이제 기존에 그 공간을 만들었던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읍내 학원을 다니게 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읍내 권역의 어스를 이용하면서 청소년 카페 북두칠성에는 하루에 한두 명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희 왜 읍내만 이용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더 그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그 친구들이 더 이제 사고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제 내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 카페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빈굿 돌봄의 의미가 있어서 카페 문을 계속 열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떠나고 결국에는 대표와 한 명 정도의 봉사자만 남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2021년을 보내면서 올해는 초기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는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전달받지 못했었고, 학부모들이 봉사자가 떠나다 보니까 학사 일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 대표를 만나고 이 공간이 얼마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공간인지를 어필하고 또 학부모들이 청소년 카페를 맘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게 언제든지 오픈하고 모임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권유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시도는 대책회의를 다시 한번 소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센터의 긴급 SOS를 청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컨설팅 팀이 꾸려졌는데 어떻게 우연인지 그 당시 이제 장학사님도 함께 컨설턴트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복지 담당자가 다시 이 칠성면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카페를 되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회의 이후에는 사실은 그 동부권역 대표활동가님의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트램플린 놀이터를 마련을 했고,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필해서 지금은 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면 내에서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초중고등학교, 면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대표님이 이 카페에 대표를 맡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또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개별 발표 때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의 사례 발표는 저희 7군데 중에서 북두칠성의 사례였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해 나아간다는 사례로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제 발표 세 번째입니다. 솔맹이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송면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자신의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다 졸업을 했어도 꾸준히 마을 교육을 갖다가 학교하고 연결시키고 계시는 신선교 마을교육 활동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랭이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로 논살림 활동을 하고 있는 신성규라고 합니다. 네. 이 5분이라는 게 어찌나 이 부담스러운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어딜 다닐 때마다 말을 계속 머릿속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자, 현재 저희 지역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11개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청천면이고요. 면 소재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8개 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그마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3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 그때 저희 마을에 800명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은 자그마치 1158명이 됐어요. 시골에 이런 지역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자그마치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저희 아이들이 100명이 있어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퍼센테이지 따져봤을 때 읍내가 5점 몇 프로면 저희는 자그마치 4.7%예요.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일단은 노력을 굉장히 학부모들이 시작을 했었어요.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학교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노력을 하다 보니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또 마을에 있는 동문이라든가 마을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솔맹이 마을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2달에 한 번씩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들, 동문회 대표,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교육에 관계된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구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마을 스스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같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만족하시고 있고요. 선생님들 만족하시고 있고요. 교사 선생님 만족스러우시죠? 네. 우리 만족하죠? 마을교사들 활동하는 거. 네. 만족하고 있고 아이들 만족하고 있고 학부모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지금 또 저희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지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이 저희한테 필요한지 그걸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10년 동안 제가 한 학교에 계속 논살림 활동을 했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실 만한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꿈꾸는 미래 두 번째는 이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이 돼요. 이 마을에서. 제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아이들도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바라는 점 제가 마을 교사인데 사실은 제가 업이 이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일하다 말고 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속감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마을교사가 10여 명이 넘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 보고서 쓰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교육청 따로 군청 따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이게 교육청이나 군청에서 저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를 옆에서 좀 도와줄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한 그 괴산마을 교육공동 지원센터 좀 이렇게 힘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게 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아이들을 같이 좀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좀 쉽게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청과 교육청이 저희를 괴롭힌 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이에 저 방금 신성교 마을교육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 오셨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기석 숙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주최를 한 방과후 학교 우수 사례 8개 학교를 갖다가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진짜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사 자리에 제일 먼저 꼽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1분 말하기 하는데 진짜 딱 1분에 할 말 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유재석입니다. 그는 자기의 말하는 걸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니 5분에 딱 맞추신다면 유재석급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자로 추천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권역에서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는 센터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과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 분과 영역으로 나뉩니다. 남은 3가지는 분과 영역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 청소년 분과에서 유기상 선생님이 나오실 거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청소년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유기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5분에 맞춰야 돼가지고 PPT를 생략할까 했었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사진만 좀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동아리는 2017년도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네, 지금은 총 9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외에도 문화계획단 고래라고 괴산에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화계획단 고래가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고래는 고향에서 놀래 줄임말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기획하고 준비하고 취소되고 이러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네,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다시 좀 여러 가지 괴산의 새로운 문화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파티를 열었어요, 작년에. 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돈, 그리고 네, 요리, 여행, 네, 이렇게 놀이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파티를 열었고 그리고 괴산에는 청소년 워크숍이 있습니다. 청소년 워크숍은 앞서 말했던 청소년 동아리 친구들과 그리고 문화객단 고래 그 외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하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네, 다 같이 놀기도 하고 네, 꼭 노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동아리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마을학교 축제가 작년에도 네, 와락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네, 작년에도 청소년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문화객단 고래 그 외에도 10만원 프로젝트 친구들이 함께 해줬고 올해 마을학교 축제 역시 절반 정도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괴산에는 10만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좀
네, 10만원 프로젝트는 네, 청소년들의 실패와 시도를 네, 응원하는 10만원을 주고 응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총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10만원을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는 네, 시도하고 실패할 권리증을 줍니다.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또 그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의 권리증을 전달을 하고요. 네, 충북 최초의 10만원 프로젝트라고 네, 여러 기사에도 떴었고 네,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혹시 네,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청소년들이 진짜 10만원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다른 선례를 찾아봐도 그렇고 이게 예산 사용의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어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계획 발표회를 마치고 실제로 현금 10만원 그리고 그 전에 참가했던 친구들한테는 20만원을 전달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식은 행복교육 계산 올린 밴드에 올릴 예정이니까 네, 미리 밴드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의 청소년 미디어 배움터 풍덩이라는 네, 올해 시작한 미디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풍덩은 청소년들한테 미디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홍보도 네, 직접 제가 인형탈을 쓰고 학교 앞에 찾아가가지고 네, 나눠줬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네, 선생님들도 함께 갔는데요. 네, 일단 진짜 더워서 네, 평생 흘린 땀을 다 흘렸다 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풍덩에 참여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이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배움부터 풍덩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이제 더 이상 계산의 청소년 활동은 저는 그 취미를 넘어서서 이제 진로와도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화 동아리를 함께했던 친구들은 몇 년을 거치면서 이제 미술과 디자인을 꿈꾸면서 그쪽으로 동아리를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마술 동아리를 함께했던 한 친구는 네, 성인이 돼서 마술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괴산의 여러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유독 보드게임 동아리하고 마술 동아리가 좀 마을 활동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배경에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마을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수정 선생님하고 네,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제가 마술 동아리를 맡고 있는데요. 마술 동아리 친구들은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서서 제가 행사를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하기 때문에 항상 저를 따라서 준비도 하고 더 일찍 와서 준비도 하고 늦게까지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늘 마지막에 저와 함께 가곤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인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 청년들의 삶에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 이런 질문을 해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뭔가 저와 함께 했던 청소년이 청년이 돼서 다시 그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청소년과 청년의 순환의 구조가 계산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계산이 이미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네, 청소년 활동의 선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마을학교 축제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50여 명의 학교 학생들이 와서 각 체험들을 갖다 했고요. 그 체험을 운영하는 사람도 또한 마을교육 활동과 더하기 학생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의 방향과 마을 교육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신지는 몰라도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하거나 하는데 참여해야 하시되는데 참여를 못하고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시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시되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의견들이 그렇게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쉬운 점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포용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교육계에서는 아직은 포용해 주는 모습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자족을 하기는 합니다. 다음 두 분 발표자는 바로 그 학교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학교는 마을교육이 자꾸 수업 시간을 빼앗으려고 치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업 시간도 빠듯한데 마을교육 하겠다고 시간 내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학교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커다란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천가 청천초등학교의 박정미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천초등학교 교사 박정미입니다. 사실 저는 괴산 올림에서 초등분과 대표 교사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 대표 교사 역할은 잘 하지 못했어요. 여러 학교 선생님들 함께 말교육과정 하자고 이렇게 연구회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연구회도 쉬었는데 대신 저희 학교가 행복자치 미래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주는 지역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서 말쌤들과 함께 그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 네, 윤정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여정들을 말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말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말과 왜 함께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 미래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우리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교육을 위한 고유의 시공간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비전을 전생에 걸친 공간과 시간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함께하는 교육은 이제 미래 교육의 필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와닿지 않으시죠? 네,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8월 24일에 전 학교에 보낸 공문인데요. 2023년부터 2028년도 5개년간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괴산군의 수를 발췌했습니다. 2022년 현재 괴산의 초등학생은 992명입니다. 2024년에는 976명입니다. 네, 여기는 이나마 이게 줄 것 지금 16명이 줄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군청에서 제공하는 행복 보금자리 주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2024년, 2026년으로 가면 843명이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28년에는 688명이죠. 한 해에 155명씩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2년 후인 2030년에 우리 괴산의 초등학생 수는 얼마가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인구 감소? 이것이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루어진 말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 괴산에서는 괴산군에서 말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48개 프로그램이 있었고 13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에 걸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학교와 마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해마다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하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군청에 사시다 보니까 아마 이게 뭔가 좀 협업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이 신청을 3월 초에 하도록 하셨어요. 학교 마찬가지지만 2월 이전에 교육과정이 좀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래서 추가되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이 좀 적었고, 그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게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내 시간을 내어준다 하셨는데 저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말교사와 학교 교사가 미리 계획하고 운영하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일련의 협업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대안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신 건데, 정책 마켓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을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군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주체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분 남았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요한 말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좀 주체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육지원청은 말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정말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장하게 힘써야 하고, 그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사 연수나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지원하고 학교에 컨설팅을 하고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는 이제 마을과 동떨어진 국가교육과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민들이 교육력을 제고하고 말과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교육지원센터는 그야말로 말과 공공기관, 군청, 교육청을 연결하는 중간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2030년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봤는데, 예견된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학교든 마을이든 공공기관이든 우리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학교를 모시겠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위기,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아차 하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행복보금자리로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돌봄 활동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아니어도 위기를 감지한 속에서 미리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자리에는 어디에 계시는지, 가까이 계시군요. 칠성중학교 소속이면서 목도 고등학교의 전환기 학교인 나루학교를 운영하는데 함께하고 계시는 김석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도 나루학교라고 이름이 정해진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인터넷 검색하면 자료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에는 괴산 목도 전환학교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도 나루학교로 지금 신입생을 이제 모집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중등 분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등 교사들이 모이지 못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교사들끼리 모여서 송면, 초등학교는 송면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하니까 이렇게 그 마을 교사들하고 같이 협의회도 하고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지역과 학교가 꾸준히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인데, 이제 우리가 군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좀
그냥 학교별로 하거나 어떤 선생님이 자기 개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면중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 어른 자서전 쓰기,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자서전을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생들이 마을과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인사도 잘 하고 그러더니 중학교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대면대면 지나가고 뭐 좀 서로 서먹하고 이렇게 그냥 초등학교 때 좋은 경험으로 마을 교육이 그냥 남는, 이렇게 될까봐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인터뷰하라고, 마을 어르신들 인터뷰하라고 수행평가 내줘가지고 할 수 없이 학생들이 막 마을 어르신 찾아가게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시작되다가 이제 자서전 쓰기, 그 다음에 그걸 연극 작품 만들기, 이렇게 막 이제 마을이 같이 붙어가지고 좀 판을 키우고 유명해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그 학교 단위에서 한 겁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아무 기여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또 나름대로 칠성중학교에 있으면서 칠성중학교는 이 쌍곡이라든지 그 성리산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자전거 10대 사주세요 해가지고 10대 사가지고 학생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을길, 여행길 뭐 이런 그런 걸 해서 지금 나눠드린 그 마을 여행 지도가 아마 쇼핑백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역사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마을 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만들었지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소재로 만든 건 그게 처음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벌써 마을 여행이라고 해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가면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교육이라는 거를 보통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때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많이 주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괴산군에 살고 있는 교사로서 괴산군을 유지시키려면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만 주고 좋은 경험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마을의 어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들과 관계가 만들어지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들 귀촌한 경우나 이런 거 설문조사 해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자기가 기댈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딴 데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관계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이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육과정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은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별로 그냥 그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지방 소멸,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만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저는 목도 전환학교라는, 목도 나루학교라는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만들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고 또 마을 어른들을 만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사들이 마을과 같이 학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마을과 같이 하는 정도만큼이 우리가 사실은 이 시골에 사실은 청주에서 막 와서 근무하려는 교사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나루 학교라고 아주 시골에 학교 만들면 다 안 오려고 합니다. 청주에서 머니까. 그렇다면 역시나 마을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괴산고등학교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괴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을여행 프로젝트 과제를 내줬어요. 근데 우리 칠성중학교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마을 지도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걸 해서 자기들은 그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산고에서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성과가 쌓이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제 워크북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이제 그냥 좋은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을 주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기후 위기 시대, 농촌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가르치자. 교과서에 안 나온다. 하지만 마을과 함께하면 가르칠 수 있다. 그거를 고민하자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